안녕하세요. 한창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자예요. 돈 앞에선 중마고우도 혼신짝이 된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요즘 더욱 체감하고 살고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희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었나 봐요. 제 나이 20살 때 저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그 바람에 제게 가족이라곤 저와 남동생 딱 둘만 남게 됐죠. 그래서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시 12살이었던 동생을 데리고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식구라곤 남동생이랑 이렇게 둘뿐이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생각했었죠. 다행히 그런 저희 남매를 안쓰럽게 여긴 친척들이 제 대학 학비며 동생 교복이며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어요. 게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온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에 유산까지 제법 커서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없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책 없이 그 돈들을 쓰며 살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저희 남매에게 또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고 또 둘 다 결혼도 하고 그러려면 목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엔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서 대학 다니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주말이며 평일 저녁이며 할 거 없이 일을 했죠. 동생과 제 생활비를 벌어 살아야 했으니까요. 물론 친척들이 학비며 이것저것 지원해 주시긴 했지만 거기에도 너무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주시는 거겠지만 결국 그건 잠깐일 거고 저희 살 길은 저희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에 이렇다 할 추억이 없어요. MT는 당연히 간 적 없었고 동기들과 술자리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만난 게 현재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린 서로 힘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의지하게 됐고 그러다 마음이 맞아 연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죠. 당시에 전 당장의 결혼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동생은 이제 막 성인이 될 나이였고 저는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는 제 옆에 끼고 살면서 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몇 년은 결혼이 어렵다는 제 말에 남편이 그러면 제 동생도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자기한테도 친동생이나 다름없다면서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 고마운 말이었어요. 사실 동생이 제대로 된 사람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누군가와 결혼할 마음이 딱히 없었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결국 우린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신혼생활은 동생과 제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평수가 작지 않아 오래된 부분만 손보면 충분히 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동생이랑 의논해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남편은 집에 오래된 가전, 가구들만 바꾸도록 혼수를 해왔어요. 남편 쪽 집안 사정이 어렵고 남편 본인도 모은 돈이 거의 없어서 크게 돈 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예단이니 예물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생략했고 간단하게 결혼 반지만 맞춰서 나눠 꼈어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도 거의 다 제 쪽에서 지불했죠. 남편은 해준 게 없다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다 괜찮았어요. 저에게 기꺼이 동생과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준 사람이었니까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남동생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선언했어요.
대학 근처에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같이 지내겠다고 다음 학기에 기숙사 신청해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에 아직 한참 애인 것 같은 동생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남편이 그런 절 설득하더라고요. 여보, 처남이 애도 아니고 이제 성인인데 여보가 하는 행동이 처남한테는 구속처럼 느껴질 수 있어. 이제 막 놀러 다니고 할 나이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게도. 그렇다고 처남이 어디 가서 사고 칠 사람도 아니잖아. 남편은 같은 남자로서 제 동생을 이해한다며 동생의 편을 들었고 그런 남편의 말에 속상했지만 동생을 이해하자 싶었어요. 남편 말처럼 동생도 이제 성인이니 존중해주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과 며칠을 싸우다 결국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동생은 곧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마치 자식 장가 보낸 것처럼 마음이 허했지만 그런 마음을 애써 달래며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냈죠. 그 후론 가끔씩 서로 연락하며 얼굴 보며 지냈고 저는 동생의 학비와 용돈을 댔어요.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직한 덕에 제 또래 애들보다 또 남편보다 제 월급이 훨씬 많았어서 생활비 각출하고도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의 그런 모든 상황을 이해해줬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뿐 아니라 시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마냥 좋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워낙에 제 동생을 잘 챙겨주니까 옛날 분처럼 굴면서 바라기만 하셔도 잘하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무사히 군대를 제대한 뒤 대학까지 졸업했고 괜찮은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이 일을 관두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진작 얘기하고 싶었다고 이제 처남도 자기 앞가림하고 살 테니 우리 부부 인생도 생각하자고요. 사실 제가 결혼 후 쭉 피임을 해왔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에게 양해를 구했던 일인데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진 아무래도 제가 케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임신을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처남도 취업했으니까 슬슬 임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푹 쉬면서 맘 편하게 임신 준비하면 좋겠다고. 비록 자기 월급이 제 월급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사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 하는데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회사가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임신하더라도 출산 휴가 받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저의 퇴직을 원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 제발 일 그만두라고 해서 며칠 고집부리다 결국 제가 져줬어요. 회사에서는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하냐며 아쉬워했지만 남편이 너무 강력하게 원하니 맞춰주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니던 회사를 관뒀고 저는 취직한 동생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제가 관리하고 있던 유산의 절반과 제가 살고 있는 집값의 반을 얹어서 보내줬어요.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 이 돈으로 집을 사던 차를 사던 아니면 저금을 해서 더 모아놓던 너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그랬죠. 동생은 여태 누나가 자기 키워준 노력이 얼마인데 이걸 왜 자기한테 주냐며 됐다고 거절했지만 저는 끝까지 받으라고 줬어요. 돈 앞에선 계산이 확실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형제 간에 마음 상할 일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생도 마지못해 돈을 받더라고요. 그리곤 이제 동생한테 하던 가장 노릇도 끝이구나 생각하며 일 관두고 집에 있게 됐는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 다정하고 자상하던 사람이 갑자기 맘에 안 드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저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기름기 있는 그릇을 기름기 빼려고 설거지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돈 아까운 줄 모르냐며 지적하고 매일매일 다른 국 끓여서 내놓지 않으면 집에서 쉬면서 뭘 하는 거냐고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이 여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심지어 욕조에서 물 담가 놓고 목욕하면 물세가 얼마인지 아냐고 화내고 취미로 비즈 공예를 해보고 싶어서 재료랑 사놨더니 본인이 버는 돈 아니라고 헛돈 쓰는 거냐며 언성까지 높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이렇게 돈돈거릴 거면 애초에 직장 잘 다니고 있던 사람한테 일은 왜 관두라고 한 건지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황당했어요. 게다가 이제 절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더 좋은 회사에 이직할 수도 있는데 일 관두고 나니까 절 무슨 무능력한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을 알아봐야 하나, 임신을 더 미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일이 터졌어요. 제가 일 관두면서 동생한테 유산의 반을 나눠줬잖아요. 당연히 저와 동생의 일이니까 남편한테는 따로 말 안 했었는데 남편이 그 일을 알고는 갑자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당신 처남한테 유산 줬어? 걔도 이제 취직하고 했으니까 줬는데, 왜? 그걸 주면 어떡해? 얼마를 어떻게 줬는데? 남편은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져 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인데 그걸 왜 남편과 상의했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거 애초에 우리 남매 돈인 거 모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 당신이 재테크한다고 원래 있던 돈보다 훨씬 불려놨잖아. 근데 거기서 반을 줬다고? 불린 돈의 반을. 그게 왜? 애초에 그 돈 없었으면 그만큼 불리지도 못했어. 그럼 원래 받았던 돈에서 반을 줬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덜 줘야 맞지. 남편은 제가 여태 남동생을 보살피며 키워왔는데 그렇게 키워준 값은 생각 못하냐며 저에게 따져 물었고 그걸 빼고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제 맘대로 더 줬냐며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게다가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부모님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냐. 당신 결혼하고 여태 차남 챙긴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소홀했잖아.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아직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럴 돈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드렸어야지. 어떻게 처남을 줘? 남편의 논리는 아주 황당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돈을 여태 결혼하고 남동생 챙기고 산 며느리를 이해해준 시부모님한테 드렸어야 마땅하다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늘어놓더라고요. 남의 부모님 목숨 값에 왜 자기한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 남편과 결혼하고 살았어도 남편은 자기 돈으로 제 남동생을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애초에 저도 그걸 바란 적 없고요. 결혼한 후에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각출해서 살았고 나머지 돈들은 남편도 저도 알아서 썼어요. 다만 저는 그 돈들을 거의 동생에게 썼지만요. 그러면서도 남동생만 챙기는 게 미안해서 시부모님한테 용돈 챙겨드리며 살았어요. 맹세코 부부 공용의 돈에 손댄 적 없었고 모두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은 돈이랑 제 월급 그리고 큰돈 필요할 땐 부모님이 남긴 돈에서 썼어요. 근데 뭘 그렇게 희생하고 해줬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내뱉는 거냐 물었더니 남편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그 돈이 당신만의 거라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우리 남매 돈이지 누구 돈인데? 아니지. 우리 부부의 공동의 돈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 모르는 건 당신이지. 그리고 당신 일도 관뒀잖아. 이제 당신이 일해서 벌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 텐데. 아무리 유산으로 받은 돈이라 해도 부부 공동의 재산 아니야. 남편은 당장 준 돈을 전부 다 받아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전 그런 남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지 몰랐는데, 저 모르게 다른 속내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멋대로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너 때문에 가정 다 파탄 나게 생겼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제 동생에게 욕을 했어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며 그 돈을 준다고 낼름 받냐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이 사람과 살아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순간 이혼을 결심하는데 3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 처지를 이해해준 남편이 고마웠는데 그게 다 속셈이 있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고 당장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이건 아닌 것 같으니 애 없을 때 갈라서자고 그랬죠. 그랬더니만 여태 이해하고 기다려준 은혜도 모르고 이혼하자는 소리를 입 밖에 올리냐며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연히 부모님 유산을 자기랑 자기 부모님 위에 쓸 줄 알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저랑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태 그거 노리고 제 옆에 붙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 팔다리 다 잘라 놓으려고 일 관두기 싫다는 사람 임신 준비 핑계로 기어이 집에 들어앉혔나 싶었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기가 찼어요. 유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된다고. 고작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인 척 굴었던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럼 위자료로 저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반을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준 돈을 자기한테 그대로 내놓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꿈도 꾸지 말라고 대꾸했고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정 이혼을 할 거면 소송으로 가야 할 거라며 각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짐을 싸들고 나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부모님이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여태 이해하고 살아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갖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며 남편이 틀린 말 한 게 없다고. 고집 그만 부리고 빨리 남편이 시킨 대로 하라는데 그럴 일 없으니 이만 돌아가라고 내보냈어요. 이제 이혼하면 가족도 뭣도 아니니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어른 대하는 태도 보면 딱 알아요. 예의도 없이 구는 게 아휴. 죄송한데요. 저희 부모님 제 나이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 부모 없이 자란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 욕보이지 마시고 가세요. 한 번만 더 멋대로 찾아와서 이딴 소리 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렇게 가차없이 시부모님을 내쫓았고 그날 이후 저희는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동생은 갑자기 잘 지내다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자기 때문에 괜히 그러지 말고 다시 돈 가져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 속내를 다 알게 된 이상 더는 같이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동생이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전에 집 나가 따로 산다고 했던 건 매형이 부탁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가끔 누나한테 용돈 받고 하면 매형이 전화해서 다 큰 사내놈이 지 앞가림도 못하냐고 화를 냈었다고. 사실 자기는 매형이 볼수록 별로인 사람 같았지만 누나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여태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지냈다고. 이제라도 이혼 결심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 그러는데 동생에게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부족한 저 때문에 그동안 얘가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왜 여태 그런 걸 모르고 지냈을까 싶어 후회도 됐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인지 벌써 재판이 몇 번이나 연기되고 합의도 쉽지 않아. 아마도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들이라 법원에서 그 손을 들어줄 일 없다고 변호사가 그랬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